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투어를 안내하고 있는 라스베가스 가이드 진킴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저의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그랜드 서클 투어 가이드를 시작했고요. 2011년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방송 아리조나 편 스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해 8월 5일에 그랜드 캐년과 엔텔롭을 같이 하는 최초의 상품을 시작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후 여행사들이 이거를 많이 따라 해오고 있고 지금에도 많은 분들이 이 투어를 가시고 계십니다. 그랜드 캐년 웨스트 쪽을 포함해서 최대 누적 투어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랜드 서클 1박 2일 이상에서 최대 누적 투어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언제고 저보다 더 많다든가 아니라든가 하는 거는 반론을 이의 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정정하겠습니다. 2017년 작년에 6월 3일에 라스베가스에서 최초로 2박 3일, 3박 4일 옐로스톤 투어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라스베가스 출발해서 솔트레이크 도착하고요. 3박 4일은 엔텔롭과 그랜드 캐년을 거쳐서 옐로스톤으로 가는 투어로 지금까지는 옐로스톤만 5박 6일 정도의 투어였는데 그랜드 캐년과 엔텔롭 캐년 옐로스톤 해서 3박 4일로 최초로 제가 만들었고 작년에 이 투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어느 여행사도 옐로스톤 투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5박 6일짜리는 몇 년 전에 했을 수도 있지만 2018년 옐로스톤 라스베가스 투어는 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하나하나 물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 후기 같은 것들 본 바로는 제가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미국 분야 4등으로 되어 있고요. 1, 2, 3등은 현재 저보다 10년 먼저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굉장히 동영상 퀄리티가 좀 낮은데요. 유튜브 수익이 발생한다면 전문적으로 잘 편안하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보다 이 내용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동영상으로 라스베가스의 현실적인 꿀팁.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것들 그건 뺐습니다. 거기서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최대한 뺐는데 제가 한 개 다른데 있다면 제가 모르고 한 겁니다. 그거를 뺏긴 건 아닙니다. 제가 모르고 했는데 이제 그분 거랑 제 거랑 내용이 같을 수는 있어도 제가 고의적으로 뺏긴 건 없다는 거는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거 많이 아는 거는 빼고요. 첫 번째로 팀 문화입니다. 팀 문화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나와 있는 건 뺐습니다. 한국과 다른 문화, 미국에 왔을 때 이게 좀 한국과 다르네, 어색하네, 알아야 될 것 같은 이런 문화들 위주로 했는데 그 첫 번째를 팁으로 잡았다는 거죠. 식당에서는 15%, 뷔페 같은 데서는 1인당 2불, 3불, 패스트푸드 스타벅스 이런 데는 팁이 없습니다. 짐을 들어주는 벨보이 가방당 1, 2불, 숙소에서 나올 때 아침에 하루에 2, 3불 정도 놓는 게 예의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식당 15불인데 하지만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15불, 그러니까 팁 자체가 우리가 공짜고 10%면은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10,000원인데 11,500원을 주는 거는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한 11에서 13%만 줘도 욕먹지 않습니다. 10% 미만이면 좀 서비스가 안 좋았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 거는 이제 얘기를 해서 당신이 서비스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내가 팁을 안 주는 게 맞다. 웨이터하고 얘기를 하고 웨이트레스가 말이 안 통하면 사장하고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진짜 다른 음식이 나왔다든가 말도 안 되는 경우는 팁을 안 줘도 되고 웬만한 경우는 10% 이상은 줘야 됩니다. 근데 10%는 너무 조금 그렇고 11에서 13% 주면은 어쨌거나 서비스가 좋았든 안 좋았든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2불 40센트면 팁은 5불, 47불 50센트면 팁은 6불, 51불 24센트면 팁은 6불, 58불 90센트면 팁은 7불. 규칙이 여기서 보이십니까? 자, 이렇습니다. 10의 자리 숫자에 1이나 2를 더하는데요. 1의 자리 숫자가 5불이 넘으면 2를 추가하고 1의 자리 숫자가 5에서 9면 2를 추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2불 40센트면 40불이기 때문에 4불에 1불을 더하냐 2불을 더하냐 이런 개념인데요. 2불 40센트는 5불보다 낮기 때문에 1불을 더한다는 거고요.
47불 50센트면 4불에다가 7불 50센트니까 이게 5보다 큽니다. 그래서 2불을 더하는 이런 형태로 10의 자리 숫자에 1이나 1을 더하는 이런 형태로 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딱 그 계산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신 분은 그냥 휴대폰으로 42불 40센트 곱하기 15%에서 그 팁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팁에서 그 주의점은 부페가 2불 3불이라는 건데요. 라스베가스 일부 부페에서 크레딧 카드로 계산할 때 팁을 누르는 형태로 뜹니다. 거기에 18%, 20%, 25%가 뜹니다. 이거를 누르지 마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18%가 제일 싸니까 18%를 누르는데 그러면 팁을 많이 내시는 거예요. 1인당 2, 3불만 내면 되는데 부페가 2명이 가서 4, 50불 합니다. 4, 50불 할 때 그냥 2, 3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8%면 15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팁 5불 낼 거 15불 내는 형태가 만원을 더 내는 형태가 발생을 하고 부페가 팁이 낮은 이유는 그렇게 많이 서빙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빙을 별로 받지도 않으면서 팁을 식당 수준으로 식당은 와서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팁이라는 게 식당에서 제가 이제 본 기억으로는 어떤 사람이 치킨 관련을 시키는데 치킨 부위까지 얘기를 해요. 나는 뭐 닭가슴살을 먹고 닭 다리살을 안 먹는다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주문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팁을 20% 주긴 해야죠. 그래서 그 팁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음식을 먹는데 잘 그 주문을 받아주고 신경을 써줬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팁을 주는 거기 때문에 부페는 적게 주는 게 맞고요. 라스베가스든 제가 다른 도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호텔 뷔페에 가서 팁을 누르는 게 나올 때 절대 누르지 마시고 오른편 끝에 대부분 X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 돼요. 나는 테이블에 놓겠다. 팁 언더 테이블. 그러면 그 음식 음식값 계산할 당시에는 팁을 내지 않고 그냥 테이블에다가 1인당 2, 3불에서 놓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호텔 숙소입니다. 라스베가스 호텔 숙소가 다릅니다. 미국의 호텔 숙소가 당연히 한국의 호텔 숙소와 다르지만 라스베가스 호텔 숙소는 또 미국의 일반적인 숙소보다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호텔은 없는 게 더 많습니다. 다른 도시도 치약, 칫솔, 슬리퍼 없습니다. 전기 포트 없고요. 대부분의 미국의 호텔은 커피포트와 전자레인지와 냉장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스베가스는 커피포트, 전자레인지, 냉장고가 없습니다. 샴푸나 비누는 있는데 양이 적습니다. 많이 가져오시면 좋고요. 냉장고, 라스베가스에 냉장고가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은 음료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먹으면 물 5불, 뭐 콜라 7불 이런 식으로 그 부과가 되는 그런 냉장고만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아이스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 박스를 가지고 같은 층에 밴딩 머신, 아이스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물이나 이런 술이나 이런 걸 넣어놓으면 금방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가 없는 이유가 그 시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그 미국식 문화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잘 활용하세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층에 아이스 밴딩 머신에서 얼음을 받아서 거기다 음료수를 넣어놓으면 그런데 이제 많이 넣어놓지는 못하고 그 순간순간이죠. 뭐 오늘 넣어놔서 내일 먹는 개념이 아니라 얼음을 받아서 지금 그 30분 안에 먹을 경우 이렇게 쉽게 되는 거고 넣어놓고 뭐 내일 먹어도 되고 이런 거는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 주의점은 치약, 칫솔, 슬리퍼, 전기포트, 뜨거운 물, 전자레인지를 호텔에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엉뚱한 사례가 뜨거운 물 달라고 했는데 뜨거운 물 갖다 주면서 15불, 2만원 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기포트, 커피포트 하루 역시 15불, 20불 이렇게 합니다. 10불 하고 그래서 정확히 알아보고 노 땡큐 이렇게 하는 게 주의점입니다. 미국에 이 라면 포트를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햇반도 여기다 끓이신다고 하고 이 라면 포트를 가져오라는 게 저의 꿀팁입니다. 이런 전기 포트는 안 됩니다. 이건 뜨거운 물만 되고 컵라면만 가능하고요. 조금 더 고생하셔서 라면 포트를 가져오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햇반도 데울 수가 있고 전자레인지가 없다니까요. 전자레인지가 있는 데는 극히 드물고 전자레인지가 없는 곳에서 햇반과 라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 라면과 햇반이 들어가는 라면 포트를 강력 추천합니다. 뭐 미국은 110V입니다. 요거죠. 당연히 요거에 맞게 아니면 요런 걸 사와서 220V를 꽂는다든가 전압 전력 당연히 잘 확인하시고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오셔야 휴대폰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건 뭐 많이들 아시지만 한 번 더 언급해 봤습니다.
세 번째, 그 라스베가스가 다른 점. 물론 이거는 다른 헐리우드라든가 이런 데도 있습니다. 길거리 코스튬, 배트맨이나 슈퍼맨 복장을 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돈을 받는 친구들입니다. 라스베가스의 거리를 가다 보면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버스킹은 또 다른 한국도 있죠. 홈리스 거지분들도 있습니다. 코스튬한 친구, 방금 얘기한 친구도 있고, CD 강매 사기꾼, 이게 이제 주의할 점인데요. 먼저 이렇게 코스튬을 한 친구들은 이 사람들과 사진을 같이 찍을 때 3불에서 5불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막 20불짜리나 100불짜리를 막 보여주면서 이만큼 내놔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이분들은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지만 그냥 3불에서 5불 주고 사라지면 되고 그냥 웃으면서 좋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페이크를 써보려고 했다가 안 통했다는 거를 인정을 스스로 할 겁니다. CD 강매 사기꾼 지금 많이 이제 좀 알려지긴 했는데 그래도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래퍼 같이 이렇게 껄렁껄렁한 분들이 내가 음반을 냈는데 한번 들어봐 달라고 하고 CD를 줍니다. 이건 공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고 CD를 받으면 내가 활동을 하는데 조금 기부금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사기라는 거죠. 그 CD 자체도 공 CD고 기부금을 거기서 주신다고 해도 그 CD는 다시 뺐습니다. 그 CD는 공 CD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사기를 치는데 써먹는 거고요. 기부금을 안 줘도 그 CD는 뺐습니다. 너 안 줄 거야? 말아. 그렇지만 계속 그 기부금을 유도를 하죠. 하다 안 되면 최종적으로 이게 안 준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그 CD는 다시 어차피 회수해 갑니다. 그 CD 안에는 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뭐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사항인데 아무튼 라스베가스에서 이런 CD 강매자를 만나시면 무조건 한국말로 야 나 갈 거야 비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자리를 뜨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의 10년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색다른 거를 위주로 작성을 해 나갈 겁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작성해 주세요. 저거 작성해 주세요. 예, 이게 가장 아니죠. 이게 굉장히 감사하고 그거보다 더 감사한 건 라스베가스와 미서부 때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미서부의 지금 가장 큰 제가 문제라고 보는 게 사실적인 후기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후기만 남기고 아름답다, 라스베가스 좋다, 그랜드 캐년 좋다. 예, 그걸 90% 남기세요. 그리고 10% 정도는 CD 강매를 당해서 골치 아팠다든가 호텔방에서 뜨거움을 시켰다든가 15불을 냈다든가 이런 현실적인 후기도 알려주셔야 다른 분들이 더 도움이 됩니다. 라스베가스 좋다는 후기는 100개, 1000개, 10,000개 있습니다.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라스베가스를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물론 그것도 이제 남기시지만 더불어서 현실적인 후기, 주의점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는 게 서로 발전이 있습니다. 서로 그냥 좋다 이렇게 끝내면은 전혀 발전이 없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부당하게 라스베가스 여행에서 당하거나 속거나 더 돈을 많이 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분명히 짚어 드릴 겁니다. 예, 저에게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기 현지 여행사 가이드고 네이버 카페 라스베가스 트립에 오셔서 문의나 신청 언제고 환영합니다. 제가 가장 기다리는 거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그리고 라스베가스 투어 때 현실적으로 겪으셨던 것들 댓글로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평안한 나날들 되시고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